문과는 대학을 보고 이과는 과에 집중을 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철이 지난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진로교육 전문가 와이즈멘토 대표를 맡고 있는 조진표라고 합니다. 흔히 잘못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의 오류는 수학 성적으로 결정하시려는 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학을 잘하면 이과, 수학에 약하면 문과. 이건 좀 잘못된 거고요. 수학을 잘하면 학업 역량이 높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문과 성향을 가진 아이들 중에도 공부를 잘하면 수학을 잘하는 겁니다. 수학자라는 것은 현재 학업 역량이 높고 낮음으로 이해를 하시는 게 맞게 되는 방법이고요. 차라리 과목 가지고 결정을 하려면 과학하고 사회 과목에 대한 선호 여부로 결정하는 게 훨씬 더 맞는 방법입니다. 그럼 대표적인 질문이 이런 겁니다. 수학은 약한데 과학은 좋아해서 문과인지 이과인지 헷갈린다라고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말씀드리죠. 어머님, 아버님, 그건 헷갈릴 상황이 아니라 이과 성향인데 공부를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과 쪽이 맞고 상위권 대학을 가려면 수학 성적을 좀 더 올리셔야 되는 상황인 거지 문이과가 헷갈리는 상황은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죠. 문과는 대학을 보고 이과는 과에 집중을 하라, 이런 얘기가 있는데 사실 그것도 철이 지난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사회는 과학기술 사회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새로운 일들과 직업들이 다 과학기술 분야에서 생기고 있습니다. 과학기술 대 비과학기술의 직업 비율이 대략 8대2 정도,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 우리 아이들이 공부하는 학교는 문이과 비율이 반반 정도에 해당이 됩니다. 또 대학들도 문이과 비율이 거의 반반이거든요. 그런데 사회 나가려고 하니까 8대2, 7대3인 거죠. 뭐 네이버 같은 데는 86%를 작년에 뽑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LG 계열사는 90%를 뽑았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일자리 구조가 이공계들을 굉장히 많이 뽑기 때문에 상위권 대학뿐만 아니라 지방 거점 국립대학교들의 공대까지도 취직이 되게 잘 되는 겁니다. 어차피 어디 가도 취업이 잘 되니까 이럴 때는 자기 적성에 맞는 과를 하면 행복하게 공부를 해도 되니까 과를 적성에 맞춰서 가는 게 굉장히 맞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20% 정도만 인문사회를 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경쟁력이 약한 대학들의 인문사회는 바로 제껴지게 되겠죠. 반반의 아이들, 5대5의 아이들이 8대2에 껴들다 보니까 나중에 그렇게 취업이 어려운 미스매치 현상이 일어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완전히 문과 성향이면 문과 가라, 완전히 이과 성향이면 이공계 가라. 근데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어떤 성향인지 잘 모르겠다. 부모님 입장에서도 자기 자식이지만 어떤 성향인지 잘 모르겠다, 이런 생각이 들 때는 무조건 이공계부터 선택을 해라. 그러니까 잘 모를 때는 일자리 많은 트렌드 따라가는 게 맞는 거고요. 또 애가 잘 모르니까 이공계려니 생각하고 가다 보면 스스로 깨우치는 거죠. 엄마 나 아닌 것 같아, 나 인문사회대 갈래. 이때 이렇게 방향을 트는 것은 오히려 융합형 인재 소리 들을 수가 있습니다. 뒤늦게 대학 가서 이공계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할 때는 공부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진 상황이기 때문에 중간에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 쉽게 설명드리면 인문사회를 전공했는데 코딩을 할 줄 알거나 컴퓨터공학과를 전공했는데 인문학적 소양이 높은 친구들이 있습니다. 이런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양쪽 일을 다 어느 정도 이해를 하니까 혼자 진행할 수 있는 여지가 굉장히 많은 거죠. 그럼 회사의 입장에서는 100만 원 주면서 2명 뽑느니 그런 애를 찾아서 200만 원을 주게 되면 회사 입장에서는 돈 더 드는 거 없고 받는 사람은 많이 받아서 좋고 개발 주기는 단축되는 그런 현상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죠. 현대사회에서 그런 인재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현대사회는 과학기술 사회이기 때문에 사실 만약에 교육과정을 완전히 재편성할 수 있다면 이 과학은 특정 길로만 가는 애들의 선택 과목이 돼서는 안 되고 우리나라의 모든 아이들이 기본적으로 배워야 되는 과목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진로에 굉장히 큰 도움이 됩니다. 그걸 듣고 나중에 봤더니 인문사회 적성이다 해서 인문사회 가는 것은 오히려 도움되면 도움됐지 마이너스 되는 게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일단 수학과학에 대해서 많이들 선택하려고 하시는 것이 진로상 맞는 방법이다.
현대사회에서는 인문사회 진로가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문과 쪽으로 가려고 하는 학생들은 이공계로 갈 학생들보다 훨씬 더 진로 설계를 정교하게 해야 됩니다. 역사 선생님이 되고 싶다. 그럼 당연히 역사과를 가야죠. 역사 교육과를 가거나 그러면 역사 선생님이 되는 길에 한 걸음 다가게 되는 겁니다. 역사 관련된 학자가 되고 싶거나 역사 관련된 공공기관들이 있습니다. 이런 데 가서 자기가 역사를 배우면서 경제활동을 하겠다. 이런 마음으로 역사과를 가는 것은 너무 좋은데 아이가 문과는 대학 이름 보고 가야 되지. 그런데 경영학과 가려고 하면 점수가 좀 안 되니까 일단 역사학과 들어가고 역사학과 들어간 다음에 나중에 취업은 역사 선생님이나 공무원이나 학자나 이런 것이 아니라 삼성전자에 취직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면 삼성전자 인사팀에서는 우리 전자에서는 과연 역사를 전공한 애가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거든요. 필요해도 거의 극소수겠죠. 그래서 사실은 그 애가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우리 회사에 그 과가 필요가 없기 때문에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인문사회 쪽은 뭘 좋아한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나중에 무슨 일을 할 거기 때문에 그 일을 하려면 이 학과를 가는 것이 나한테 좋겠다. 이런 것까지 설계를 해서 가야 사회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없다라는 거 그걸 꼭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요즘 고등학생들이 너무 선택 과목 정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서울대학교에서 우리 대학에 이 학과에 들어오려면 반드시 이 과목을 수강해야 된다. 필수 권장 과목과 권장 과목이라는 것을 정했거든요. 88개 모집 학과에서 약 40개 학과 정도가 이 과목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정했습니다. 40개 학과 중에 무려 35개 학과가 미적분을 꼭 들었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물론 문과 학생들이 가는 인문사회대 안에서는 미적분을 들어야 된다는 얘기는 많지가 않습니다. 경제학과 정도만 미적분을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거꾸로 얘기하면 문과 학생들이지만 내가 미적분을 듣게 되면 전통적인 인문사회뿐만 아니라 미적분을 요구하는 약간 이공계 중립적인 그런 학과들이 있습니다. 농생명과학대라든가 생활과학대학이라든가 이런 데들은 문이과 공통 성향을 갖고 있는 곳이거든요. 그러니까 문과 애들이 지원해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그런 부분들인데 단 하나 미적분을 선택 안 해서 그걸 못 가게 된다면 기회를 굉장히 많이 잃는 거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인문사회 쪽을 지원하는 친구들 중에서도 상위권 대학을 좀 노린다면 미적분을 좀 하시는 게 훨씬 더 나은 선택이 아닌가. 진로교육에서도 똑같은 그런 명언이 통하게 되는데 아는 만큼 보인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세상에 얼마나 다양한 길이 있는가 이걸 아는 것 자체가 굉장히 기회가 많아지는 거고 좋은 상황인 거죠. 진학 문제는 여러 가지 가는 길에 하나의 중간에 거쳐야 되는 관문일 뿐이지 이게 좀 전부는 아니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분들이 좀 가졌으면 좋겠고요. 진학을 잘하게 하려면 역시 우리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적성면을 좀 고려를 해주시면 훨씬 더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진로는 옛날 구닥다리의 어른들의 그런 교육이 아니라 데이터 과학을 기반으로 한 과학적인 교육입니다. 그런 면을 항상 연구하고 있는 YG멘토의 조진표였습니다. 이런 좋은 정보를 제공하는 유니브 클래스 구독과 좋아요 잘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